한국의 국보급 수비수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경기를 치르면서 3패를 당해버리고 8위 안에 들지 못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명성에 비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경기인데요. 뮌헨이 상대하는 팀은 스코틀랜드의 강호 셀틱입니다. 셀틱의 홈 경기장에서 김민재가 출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민재는 주말 경기 후에 훈련들을 불참하면서 부상 의심 정황이 생겼는데 콤파니 감독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의 유도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콤파니 감독은 모든 포지션의 모든 선수가 많은 경기에 시달리고 있다. 센터백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선수단을 늘 원한다. 그런 선수단을 보유했기에 경기 부담은 큰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뛰는지는 지켜보자. 중요한 것은 선수의 능력, 자질, 우리 팀의 개선할 점이다. 우리 팀 경영진과 선수단을 구성하면서 선수의 특성에 위배되는 결정은 내린 적이 없다. 팀을 퍼즐처럼 올바르게 맞춰야 한다라면서 당연한 말들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출전 여부는 경기 1시간 전에서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선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셀틱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2경기고 주말에 챔피언스리그 우승보다 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리그 우승을 위해서 2위 레버쿠젠과 경기를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김민재에게 강제 휴식을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대신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스타니시치도 있지만 콤파니 감독은 올 시즌 뮌헨을 떠날 확률이 높은 다이어를 출전시킨 것입니다. 김민재는 선발에서 제외될 뿐 벤치 명단엔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하면 스코틀랜드로 같이 갔습니다. 노역 골키퍼, 게이루, 우파메카노, 다이어, 라이머, 키미, 고레츠카, 무시알라, 올리세, 케인, 사네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올리세와 사네가 둘 다 왼발 전문인데 양 날개로 출전시켰다는 것이 이색적인데 코망, 그나브리의 폼으로 볼 때는 올리세 사네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7년 만의 매치인데 뮌헨으로서는 패배하지만 않아도 다음 주 홈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뮌헨이 더 여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셀틱에는 우리 또 한 명의 기대주 양현준이 소속되어 있는데 4일 전에 출전했다 보니까 선발에서는 제외되었고 교체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과연 양현준이 뮌헨전에 출전하게 될지도 매우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1분도 안 돼서 깜짝 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셀틱의 공격수가 볼을 몰고 중거리 슛을 쏜 것이 노이어가 막지 못하면서 골이 된 것입니다. 셀틱 홈 관중들은 열광을 했고 중계진도 매우 놀라워했는데 뮌헨에게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어버렸습니다. 골 자체는 확실했는데 셀틱의 공격수가 옵사이드 상태로 노이어를 방해하면서 골에 관여가 됐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기뻐하다가 골 취소가 되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요? 1분도 안 돼서 기분이 업앤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뮌헨의 일방적인 공격이지만 셀틱의 방어가 좋았고 단 한 번의 찬스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반 11분에 역습을 당할 상황에서 다이어가 느린 스피드에도 기술적인 슬라이딩으로 뒷공간 커버를 하면서 수비의 안정을 도왔습니다. 우선 이 경기에는 수비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가 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셀틱은 뮌헨을 상대하면서 좀처럼 찬스가 오지 못하면서 수비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반 마지막까지 슈팅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셀틱도 원하는 바였을지 모르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올리세가 왼발 중거리 슛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셀틱으로서는 좀 허탈했죠. 후반전에는 3분 만에 케인의 미친 골이 터집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도 잘하는 케인을 아예 놓쳐버렸고 킥은 정확하게 케인에게 날아오면서 다이렉트 왼발 발리슛으로 득점이 터진 것입니다. 이러면 셀틱은 끝이라고 봐야죠. 셀틱이 그래도 한 골만 추격하면 그래도 이 경기는 모르는 건데 페널티킥 VAR이 있었지만 모니터링 끝에 취소되었고 뮌헨 수비수가 셀틱의 추격을 도우려고 제대로 실수를 했는데 셀틱의 일본 선수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안일하게 백패스를 한 것이 속도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나이어가 공간을 버려주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붙어버리면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이후부터 레버쿠젠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윙어 사네와 올리세를 교체를 했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의외라는 듯 표정을 지었지만 그만큼
레버쿠젠전이 중요한 거죠. 무시알라를 쉬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콤파니 감독은 무시알라는 계속 경기를 뛰게 했습니다. 이후에 수비수도 교체를 해줬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토 히로키가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되었고 챔피언스리그 첫 출전이 되었습니다. 나이어나 우파메카노가 아니라 풀백과의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셀틱도 이대로는 무너질 수 없다 보니까 조커를 출전시켰는데 그 선수는 바로 양현준이었습니다. 양현준은 직전 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제대로 폼이 올라와 있었는데 미넨의 뒷공간을 뚫어줄 스피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양현준이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들어간 지 1분도 안 돼서 코너킥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양현준이 욕심내지 않고 발을 갖다 대면서 패스를 해준 것을 셀틱의 마에다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어시스트를 올린 것입니다. VAR 체크를 하긴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고 이 골 하나로 셀틱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현준 뒤에 다이어가 있었는데 다이어가 양현준을 제대로 막하지 못하면서 우왕좌왕만 하다가 실점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70분 동안 조용했던 셀틱이었는데 양현준 교체 출전 한 번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김민재와 양현준의 대결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강인, 김민재 대결 이후에 한국인 맞대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이후에도 양현준은 박스 안에서 컷백으로 셀틱의 슈팅을 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셀틱은 80분 이후부터 경기를 주도하면서 미넨을 곤란하게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2대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양현준은 그래도 제 몫을 확실히 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 출전 시간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면서 지난 1월 시즌 첫 골을 기록한 데 이어서 최근 열린 스코티시컵 16강전에서도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양현준은 전반 추가 시간 2분에 나이젠 마에다의 골을 도우면서 첫 번째 도움을 기록했고 후반 2분에는 낮고 빠른 크로스로 루크 맥화네의 득점을 도우면서 두 번째 도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후반 11분 앤서니 랄스턴의 크로스를 다이렉트 슈팅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득점까지 성공시켰고 결국 양현준은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8강 진출을 이끌었는데요. 이에 영국 더 셀틱 스타는 양현준은 인내심을 갖고 발전하고 있다. 솔직히 비판적 의견이 있었고 실력에 대한 의구심도 컸다. 하지만 양현준은 생각을 바꾸고 있다. 5년 계약을 맺고 셀틱에 온 양현준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셀틱에서 50경기 이상 출전을 했고 대부분 교체로 나섰는데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양현준은 아직 젊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짧은 출전 시간 동안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과하게 노력한 게 해가 됐다. 제임스 포레스트 부상 결장으로 양현준은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 경기수 증가로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로테이션을 한 이유도 있었다. 양현준은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비록 미넨전에 20분 출전이었지만 B클럽을 상대로도 양현준만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양현준은 이강인보다 한 살 어린 22살이거든요. 유럽 무대에 잘 적응해서 한국을 빛나게 해주는 선수가 되길 응원합니다. 이상 신수영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